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5월 28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뉴스가 참 많습니다. 네, 뉴스 리액터 화요일의 남자입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최상병 특검법 부결. 네, 결국 22대 국회로 법안이 가게 되었죠. 네, 최상병 특검법이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에 현재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또 이수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출석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 113명은 모두 참석했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나타났는데요. 당초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17표 나올지가 관건이었는데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한 안철수, 김웅, 유이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이 5명을 감안한다면 예상만큼 여당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백브리핑에서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 헌신한 장병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에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실을 대면할 용기가 없는 겁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도 뭣도 아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짚었습니다. 한편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쏟아지는 중인데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기존의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실제로 2명만 한 거고 3명은 마음을 바꿔 먹은 것이거나 아니면 5명 다 찬성을 했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에서 1명이 마음을 바꾼 것이라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평가를 하지 않겠다라면서도 의원님들이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단일 대우를 함께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 현장에 시사인 전혜영 기자가 나가 있었는데요. 이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는 순간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너네가 보수냐라면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특히 베트남전 참전 용사이기도 한 이근석 씨는 의원들 자기 아들이 죽었다면 저렇게 했겠냐. 정의로운 국힘 의원들이 나오지 않을까 다소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가슴이 미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도 실망의 의견들을 표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김준일 평론가 오늘 표결 좀 예상한 바대로 나온 건가요? 사실 예상한 거에서 좀 많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기권표죠. 기권표가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찬성을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제 보수정당 쪽에서 찬성을 던지기에 좀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기권표를 던질 거다. 이제 이거에 좀 근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9월 달이었나 그때 이재명 대표 가결되기 전에 2월 달에 작년에 처음 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잖아요. 그때 찬성 139, 반대 138 그리고 무효 기권 합쳐서 20표가 나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좀 많이 나온 거죠. 이거 옳고 그런 거 떠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니까 기권표를 한다. 무효나 기권표 이제 여기서 이제 무효표는 없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예상을 뛰어넘게 흔들린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표 계산을 좀 해보자면은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295명이 이제 한 윤관석 빼놓고 이제 295명이 최대 참석할 수 있는데 294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국힘이 115명으로 계산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현재 113명인데 여기에 무소속 하영재 네. 사실 이제 국민의힘으로 분류하면 되고 황보승이가 이제 자유통일당이긴 하지만은 그냥 국힘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115인데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5명이 지금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원래는 그러면은 반대표가 그 5명이 다 갔다면은 110표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1명 정도는 마음을 돌렸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범야권에서 이제 나왔는데 범야권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은 민주당 155, 정의당 6, 새로운 미래 5, 개혁신당 4, 그리고 조국혁신당 하나,
진보당 하나, 기본소득당 하나, 여기에 야권계 무소속의 7명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이수진이 안 왔고, 그러니까 6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한두 명 정도는 뭐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두 명 정도라면 했는데 뭐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명이니까요. 사실 이거는 예를 들면 111명 반대잖아요. 민주당이 111명 다 반대하고 국민의힘이 모두 찬성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를 누가 했네 안 했네를 카운팅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지금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이 단단했다.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거 첫 번째, 추경호의 문단속. 이 스즈메의 문단속보다 더 강력했다. 야, 이거 이제 문단속 잘하네. 그러니까 네. 그 국힘 입장에서, 주류 입장에서 보면, 야, 유능하네. 추경호 유능하네.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몬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어떤 편안함이 있었다. 이거 윤석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시점에서 예, 이제 예. 주류 입장에서는 흔들릴 줄 알았는데 거의 안 흔들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뭐 탄핵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종의 국힘 보수 정당의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갔을 때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은 뭐 그쪽 아니면 그런 트랙으로 갔을 때 이게 이제 당에 도움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그 혼란상에 대한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어쨌든 딱 이렇게 되면은 전국을 민주당이 주도하게 되거든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게 싫은 거지. 차라리 이제 뭐 이거는 지금은 넘겨줄 때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저는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선거가 없어서 오히려 본인들의 실리를 챙겼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윤석열이 공천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들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선거를 앞뒀으면은 본인들이 흔들렸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선이 돼야 되니까. 근데 선거가 없고 이제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는 당장 나한테 이득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혼란보다는 질서 있는 부조리, 질서 있는 부패를 선택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 이제 강대강으로 다음 국회도 치달을 것 같은데, 예. 국민의힘이 따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반대를 하더라도 좀 자기 할 일은 해야 되는데 일도 못해요. 요즘은 굉장히 무능한 보수가 됐다. 무능하고 부패하면은 이거는 답이 없는데 약간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그러면 다음 국회에서 결국 이러한 법안이 다시 넘어갈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일 텐데요.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스트트랙을 태우면은 이렇게 되죠. 상임위 180일, 최장 180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5분의 3이 넘으면은 그냥 이거 상임위에서 처리가 안 돼도 180일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본회의에, 예. 그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그래서 이제 330일인데 법사위에서 이걸 처리를 하면은 문구 이제 수정하는 거 요게 빠지니까 90일이 빠져요. 그러면 이제 240일입니다. 최장 240일인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얘기고 그냥 넘겨버리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두 달 안에 이거 넘어갈 수 있어요, 다시. 최상병 특검. 그냥 왜냐면 지금 192석이고 지금 반대하는 야당이 없잖아요. 5분의 3이 더 넘으니까 그냥 속전속결로 가면은 또 이제 한다라는 건데. 근데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대통령 크지 거부권 않습니까? 또 행사하고 예. 여당에서는 또 이제 단속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뭐 근데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지금의 모습에 또 이제 더 빨리 지금 모습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시네요. 김건희 특검도 또 할 테고 그러면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또 이제 단속해서 또 할 테고 그래서 이거는 이건데 연금 개혁도 그렇고 국가의 한적한 과제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되게 걱정이 되네요. 예. 네, 8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또 22대 국회의 큰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 뉴스 키워드도 연관돼 있습니다. 네, 트라우마 이런 건 나중 문제. 네,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음성 녹취가 보도됐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2023년 7월 19일 최상병이 실종되고 3시간가량 흐른 시점에서 임성근 사단장과 포 7대대장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임 사단장은 최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5명의 생존 장병을 언급하면서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돼선 안 되는데 하여튼 저 트라우마 이런 부분은 나중 문제고 애들 관리가
돼야 하거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통화 내용으로만 보면은 구조된 장병의 트라우마보다는 언론에 어떻게 비칠지를 좀 더 걱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또 최상병이 숨지기 전 공훈 정보실장이 이제 언론에 보도된 수중 수색 장면 등을 이제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자 임 전 사단장이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칭찬하는 메신저 대화 내용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또 이번에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요, 임성근 단장이 수중 수색을 원했던 정황도 함께 드러납니다. 현장 지휘관들이 폭우를 걱정하면서 지금 수색을 못한다 하면 위험하다라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데도 7여단장은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좀 상황이 애매하다.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라고 이제 난감함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성근 단장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 최상병과 함께 투입됐다가 구조된 장병이 PTSD 진단을 받았다면서 지난해 9월 장병의 어머니가 임성근 사단장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생존 장병의 어머니는 임 사단장이 우리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이 지났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네, 최상병 사건과 관련되는 다양한 팩트들은 점점 더 드러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국회를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 안에서는 이제 VIP 경로설에 대해서는 방어하는 논리로 경로가 왜 문제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좀 이 사건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지난 23일에 이제 뭐 그런 칼럼을 썼고요. 이러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냐, 뭐 여기에 공감한다. 이거 그날 또 이제 신동욱 당선자가 SBS 라디오 나가서 비슷한 얘기하고, 지금 성일종 의원도 최근에 KBS 일요진단 나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이게 죄송합니다, 이 성별을 그냥 의미로 한 거예요. 임의로. 남자가 이제 바람을 폈어. 이거 괜찮은 건가요? 약간 걱정되는데 비유죠. 네. 리얼리티 좀 헷갈리죠. 비유. 누군가 바람을 폈다. 봤어. 남자가 이제 바람 폈어. 처음에 부인하는 거지. 여보, 나 당신만 사랑한다니까 바람 진짜 필 리가 없잖아. 왜 그래? 라는데 이제 물증이 딱 나왔어.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게 이제 부부의 세계에 나왔던 그거거든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딱 그런 거예요. 경로 없어서 화를 왜 내 대통령이. 이제 경로가 죄는 아니잖아.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증거가 빼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경로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경로가 죄는 아니잖아라는 거야. 경로는 죄가 아니지. 오늘 동아일보 사설도 그래. 그 이후에 일어난 이 핵에 망측한 일들이 그렇죠. 이제 핵심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그럼 그러니까 나 이게 물어보고 싶어. 우리 시사인 이제 내가 좋아하는 우리 대표님이 경로하시면은 다들 그렇게 불법적인 일들을 막 이렇게 하나? 직원들이? 시사인은 그런 조직이 아니죠. 시사인은 그런 조직이 아니지. 아니, 나도 그렇게 웬만하면 그런 조직이 다 아니야. 경로한다고 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하지 않거든. 네. 나 또 경로하시네. 좀 짜증난다. 또 왜 화를 내고 난리야.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네, 알겠습니다. 라면 막 전화 돌리고 막 불법적인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명백히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화만 내서 이렇게 됐을까? 뭐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능하게 공수처 좀 수사 보고 특검 가면 됩니다. 점점 더 팩트들은 가리키는 방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대통령의 김치찌개 레시피. 네, 지난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과 출입기자단 만찬이 있었는데 김치찌개 요리법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24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출입기자단과 김치찌개 만찬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과 또 출입기자 2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도어 스태핑이 아쉽게 마무리됐는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워낙 언론과 자주 소통하는 분위기 속에서 평생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론을 배척하거나 불편해한 적은 없다. 또 앞으로 기자들과 자주 소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계란말이도 만들고 또 대통령의 김치찌개 레시피도 공개를 했는데요.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 세계 언론 자유 지수가 2년 만에 19계단이나 추락을 하고, 또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비판 보도를 한 여러 언론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 적절한 행사였느냐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연출된 쇼통이었다라고 꼬집으면서 정작 중요한 현안에 대한 문답도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드는 것 외에 국정 운영 능력이
없는 대통령과 그 요리 능력을 찬양하며 대통령 앞에 공손히 접시를 내미는 기자들이 합작하여 보여준 희극적 비극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김신일 평론가 관련된 행사에서 좀 취재를 하셨다라는 후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풀어주시죠. 열심히 취재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진짜 게을러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서 취재해서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제 가마우지 취재라고 제가. 그것도 능력입니다. 네. 가마우지. 취재. 기자를 취재한다. 뭐 이런 취재한 건 것들도. 얘기인데 네. 여기에 이제 참석했던 분들 한 3분 정도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일단은 여기에 원래 술이 있을 뻔했는데 기자단에서 야 술은 빼자 우리 이렇게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딱 모양 봐도 술 한잔하면 딱 맛있게 생겼잖아. 예, 저녁 자리이고 예, 고기도 굽고 고기 이렇게 하다 굽고. 보니까 야, 예. 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참으셨나 그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이제 테이블이 워낙 거의 200명 가까이 기자들이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일부는 안 온 사람도 있고 뭐 일부는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테이블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짧게 인사를 했는데 일단 메인 테이블에서 한 얘기들은 약간 이렇게 뭐 여기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거 안 가져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그 녹취록 풀된 거에는 빠졌더라. 이 네. 얘기를 이제 기자가 하나가 했고 또 하나는 이제 테이블마다 오면서 인사를 기자들한테 했어요. 근데 어떤 테이블에서는 그 얘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한 2개 테이블에서는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술 관련된 이야기가 예. 어떤 거죠? 아 오늘 이 자리에 말입니다. 술이 한 잔 있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아쉬워했다. 성대모사. 김치찌개와 고기가 이게 돼지고 삼겹살이 있으면 어떻게 사실 나도 생각나. 그래서 대통령을 탓하고 싶지 않아. 이거 본능이야. 이거 파블로프의 개 같은 거야. 이렇게. 직접적 반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또 술을 찾으셨더라. 뭐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들었고 너무 여기는 근데 기자들한테 조금 저는 이거를 기자들 비판을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인수위 시절에 지금 이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2년 거의 2개월 만에 대통령이 이제 약속을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단적으로 이제 보이콧을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대통령 말고도 용산 직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사람들 다 나왔다고 본다라면 여기에 나온 사람들하고의 또 스킨십도 좀 중요하잖아요. 취재를 해보면 아니까 또 인사 안 해본 분들도 있으니까 다니면서 인사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대통령 등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지금 목구녕에 지금 김치찌개하고 돼지고기가 넘어가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는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술은 빼자 그렇게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김치찌개도 제가 잘 끓이고 말입니다. 뭐 이거를 이제 화사한 사진과 함께 연출하고 싶은데 저 레시피는 도대체 왜 공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백종원인가? 저 레시피로 뭐 해먹으란 건가? 난 그 생각이 들어요. 참 그래서 열심히들 산다. 용산 직원은 참 열심히들 산다. 저 레시피까지 저렇게 공개를 태어나서 처음 봤어 지금. 청와대 이런 거 시절을 포함해가지고 무슨 레시피를 공개를 한 게 처음 봐서 공개할 게 저거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과거에 이제 김준일 평론가 맛이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 하신 바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개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폭탄주를 잘만 이거는 실제 그걸 본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얘기했었나요 여기 방송에서? 처음 듣습니다. 그걸로 만드신대요. 그냥 이렇게 쫄쫄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있잖아. 이걸로 하신다라는 거야, 네. 대통령이.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하잖아. 근데 대통령은 제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안 보면서 앞에 좌중을 보면서 이렇게 쫙 만드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잘 들어간다라는 거야. 얼마나 많이 만드셨으면 먹어보고 싶다. 불러주십시오. 제가 폭탄주 제가 20잔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네, 그러면서 이야기도 듣고 정보를 좀 듣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 가보죠. 다시 노동자 민중 곁에 서겠다. 네, 오늘 정의당의 새 대표로 권영국 변호사가 선출됐습니다. 네, 권영국 변호사는 구의역 김군 사망 사건 그리고 또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등 노동자 인권을 대변해온 거리의 변호사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이 정의당 총선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한 후 어제 정의당 차기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권 신임 대표는 오늘 열린 정의당 7, 8기 지도부 이 취임식에서 독자적인 진보 정치를 꿈꾸는 모든 분들과 연대해서 제2의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모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오늘 현장에서는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12년 만에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는데요. 이 진보 정치의
위기라는 평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권영국 원내대표는 이 정의당 기사가 올라가면 비난하는 댓글이 도배하고 있어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라면서도 원외 정당이 되는 것은 소외되고 존재를 부정당한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살피러 민중 속으로 가라는 또 다른 언명일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의당의 활동은 행사가 아니라 치열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권영국 대표 이제 더 이상 원내대표는 이제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게 이제 정의당의 22대 현실인데요. 내일로 이제 21대 국회가 전반적으로 끝나는데 좀 어떻게 좀 총평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방탄 국회였고 거부권 국회였고 그리고 끝까지 무능한 국회였다. 좀 혹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연금까지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는 정말로 예상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예, 특히 국민의힘하고 정부 여당은 정말로 무능하구나. 여기가 의지가 없고 그러니까 유능한 보수는 다 어디로 사라졌나 한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대도 지금 굉장히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데 그래도 좀 할 일들은 중간중간 해라. 싸우더라도 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22대 국회 할 일들은 해라 싸우더라도 김준일 평론가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5월 28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박성태, 장성철 두 콤비와 함께하는 여의도 박장대소 시작됩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